일하기 싫어서 일 안 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시켜주세요. 이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고 사례들 설명을 드릴 거고, 개인 파산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파산이 기각될 것 같으면 저희가 신청도 안 해요. 왜? 저희가 파산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파산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책될 건지 안 될 건지 엄청나게 꼼꼼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신청을 한 다음에 채무자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채무자가 이 대리인한테 설명 안 해준 것들, 몇 년 전에 어떤 금전거래가 문제가 된다거나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산가치 올라갔는데, 아니 파산하시는 분이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청산가치 보장을 못 해주니까 면책 불허가 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파산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 잘 없어요. 다만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들은 꽤나 있습니다. 꽤나.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열에 한 건 정도 면책 가능하신 분들만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에 한 건 정도 면책 불허가 나는 것 같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케이스, 면책이 되시는 이 케이스 제가 갖고 왔어요. 최근 한 5개 정도 갖고 왔으니까 빨리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파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진짜 미안해. 채권자한테 야, 진짜 미안해.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싹 다 가져가고 그 다음 좀 봐줘. 이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못 갚는 사유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일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지금도 일이 많아 죽겠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사고 소득도 높으니까 여기저기 빌리면 뭐 안 빌려봤지만 한 10억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은. 그 다음에 변호사를 그냥 폐업을 딱 해버리고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니, 내가 얼마든지 어디 가가지고 최소 한 달에 6, 700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연봉 1억은 변호사는 웬만하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시켜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못 버는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차원에 계신 분이고 53년생이십니다. 그러면 70 약간 넘으신 분이고 빚이 한 8,200 정도 있는데 왜 생겼냐?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분이 소득이 있느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연금 90만 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25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45만 원입니다. 그럼 이분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이 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에 되게 적합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엄청 많으시니까 뭐 73세나 되셔가지고 이분 또 되게 아프세요. 병원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고 채무증대 사유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뭐 주식 도박하고 뭐 사행성 이런 거 아니잖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고 지방이라서 면책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셨어요. 1년 정도 걸리셨는데 그래도 면책이 되셨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내가 돈 벌기도 쉽지 않고 벌긴 버는데 최저생계비 미달하고 그 다음에 빚이 과중해진 이유가 내 책임으로 아니면 내가 뭐 사행성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면책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이는 좀 어리세요. 나이는 어리신데 대구고요. 83년생이시니까 40대 한 중반 됐겠죠. 나이가 어리시니까 사실 이 면책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벌어서 갚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자기한테 닥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참기 힘든 상황이 오셔가지고 정신과 치료, 진료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은 보험 설계사 옛날에 하시다가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계약률 90% 유지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대신 대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률이 깨진 경우에는 환수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빌려서 갚고 빌려서 갚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사채 쓰고 사채 쓰니까 추심 당하고 추심 당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잠 못 자고 정신과 진료 받고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신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다라는 걸 비교적 되게 상세하게 우리가 이 보정서로 넣었기 때문에 면책되셨어요. 세 번째, 광주에 계신 분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이고 69년생. 사업 실패해서 빚이 15억이에요. 빚이 15억. 이렇게 빚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으면 못 갚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담보채무가 많은 게 아니라 무담보가 15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이 저기 농촌 뭐 어촌 여기 이제 이런 사업이라 가지고 대출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농심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다음에 본인이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잖아요. 자제분들도 3분이나 계시고 60대 이제 대신 남편분이 혼자 300 정도 벌어오기 때문에 이 소득도 지금 현재 없을 뿐더러 이 상황이 되게 딱하다라는 걸 법원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5억이라는 빚을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파산 사유에 되게 적합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분은 그 파산 면책이 됐는데 이 면책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면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파산 관제인이 면책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일부 채권자가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그 형사사건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중대한 사정을 놓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만 잘 내면은 면책 결정은 보통 확정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니면 아프셔가지고 근로능력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거나 왜? 되게 특별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고 지금 말씀드릴 요거는 수원회생법원 사건인데 요분은 68년생이니까 아마 이제 5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이분도 사업 실패로 빚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억 1천만 원이면 아까 그분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회생을 했을 때 한 20-30% 변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면책이 왜 났느냐? 보면 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사연들을 보면 공무원을 하셨다가 사업에 대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셨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다가 또 망하고 하다가 이 부모님하고 채무자,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신 분하고 뭐 당뇨, 혈압 등으로 쉬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이번 2004년 7월에도 수술, 8월에도 또 수술, 9월에도 또 수술. 그 주치의로부터 이제 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권고를 받으시고 또 지역에서 이분한테 긴급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급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소명 자료를 해서 계속 소명을 하면 50대 중반이면은 이래서 갚을 수 있지 않아요? 1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면 대부분 개인회 생하시는 분들이 1억 정도의 빚에 뭐 한 30-40%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빚을 갚을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라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파산이 돼요. 그 다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통화도 했어요. 통화도 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법인 파산을 하고 법인 파산에 연대보증 채무들을 끌어안아가지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이 법인 대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막 대출 받아가지고 법인을 넣기도 하고 법인에서 막 받은 돈으로 개인빚 갚기도 하고 회사 대표기 때문에 회사 살리려고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첫 번째 분은 이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이분이 사시는 데가 의정부인데 서울회생법원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면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대표자가 특정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했을 때 이 한꺼번에 처리하면 편하니까 그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에 어떤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특별 관할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의정부 사시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사건을 진행을 했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빚이 한 7억 정도 됐고 자기 개인 빚을 막 빌려가지고 회사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개인 파산 입장에서 봤을 땐 회사로 편파변제한 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회사로 넣은 수많은 돈들 중에 일부금을 개인 파산 재단에 이 환가하는 그 화해 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개인 파산 채권자들한테 갚아주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면책이 얼마 전에 났어요. 두 번째 분, 이분은 84년생입니다. 이분은 제가 되게 기억나는 게 대표님 깜빡할 것 같아요 라고 처음에 상담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회사랑 개인과의 어떤 거래 내역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은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를 좀 하는데 그 당시엔 이해가 잘 안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84년생이면 저보다 한참 아니지만 좀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산 면책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안 되면 회생이라도 하시죠라고 해서 일단은 파산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면책이 났더라고요. 1-2월 달에. 이분도 화해 계약을 체결해서 개인이 회사를 위해 준 돈 중에 일부 얼마 안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변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화해 계약 체결하고 면책이 됐더라고요.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이 파산 관제인이 까다롭게 안 하셔가지고 금방금방 이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다행이고 관제인 잘 만나는 게 진짜 파산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관제인 분들 중에 예민하시거나 환가에 막 완전히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종합해서 볼게요. 한 8가지 정도의 사례를 봤는데 첫 번째로 내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사정이 비교적 명확해야 돼요. 아프거나 아니면 빚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라는 거에서 청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회생에 들어가지, 내가 가진 게 많은 파산 잘 안 해요. 다만 뭔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이 있다거나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재산들은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환가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면책금으로 지급하고, 파산관제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재량 면책이나 면책 결정을 하면 판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상담을 꼼꼼하게 하시면 파산 선고랑 면책 결정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상담을 엄청 꼼꼼하게 하시고 절대 숨기는 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옛날에 준 게 있는데 말씀 안 하시고,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꼼꼼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재량 면책이라는 좀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